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얼마 전에 코엘료의 순례자 책을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예정이 없이 제가 갑자기 읽고 업로드를 한 거고, 그 전에 이미 이창래 작가의 책을 2권을 소개를 하려고 해서 읽고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미 소개한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로 이창래 작가가 쓴 책이었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쓴 작품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 제스처 라이프, 바로 척하는 삶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30여 년을 살다 보면 그런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쭉 자신을 서술합니다. 지역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떤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말이죠.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프랭클린 구로하타입니다. 그는 베들리런이라는 부유한 마을에서 의료기 가게를 운영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3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지금은 그저 그 마을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입니다. 정식 의사는 아니었지만 과거 군의관이었고, 그리고 또 의료기 가게를 운영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닥터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줄여서 닥하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지를 쭉 소개를 하다가 이렇게 회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은 하고 저런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는지, 과거를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는지 아니면 평정한 마음 또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지,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생각할 때조차 완벽한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아는 일이지만 과거란 결국 매우 불안정한 거울이어서 너무 가혹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비위를 맞추어주기 십상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는 달리 절대 진실을 비추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특히 점점 줄어드는 여생을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 이르러 있는 내 모습을 평가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느꼈고, 이제 그 작업을 해보려 한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점점 드러나는 그의 정체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원래 한국인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하다가 공부를 잘해서 자식이 없는 어떤 부자 부부의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그 부자 부부는 그를 자식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일본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는 일본인 군의관으로 있었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 후에 망해갈 때에는 일본을 완전히 버리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의 정체성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한국인으로 태어나 일본인으로 자랐으나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 표지 뒤에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 피어난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이라고 써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쓴 건지 궁금합니다. 다카타는 과거 일본군의 군의관으로 위안부 여성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와 사랑에 빠지기는 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그게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거는 어떤 그런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처절한 시대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시대적 상황이 오히려 더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안부에서 만난 그 여성과의 사랑에 대한 분량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랑이 하는 내용이 분량이 적기도 하지만, 구로하타의 태도에서도 그렇게 애절한 사랑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랑은 이 책의 주제인 척하는 삶을 보여주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는 사랑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랑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 그 여자가 구로하타에게 마음을 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로하타가 그녀에게 한국말로 말을 걸었는데 그녀가 당신 한국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말을 서로 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알아가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사랑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한국인으로서 이 남자에게 기댔던 겁니다. 그 여자가 어차피 자신은 죽을 테니까 일본군의 손에 죽지 않도록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구로하타는 그녀를 죽이지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일본군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건 책 표지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혹한 전쟁 속에서 피어난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우유부단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구로하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이야기를 보여주는 일들 중에 하나로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서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타인의 승인이나 합의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삶에 신념을 갖고 진심과 열정으로 임하지 않았고 그저 그럭저럭 안전한 선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모나지 않고 튀지 않으면서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살아갑니다. 괜찮지 않아야 할 것들까지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임에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에게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일들은 다 남들에 대한 대처뿐입니다. 그야말로 척하는 삶입니다. 그런 그의 면모를 드러내주는 인물이 크게 저는 3명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앞서 말한 20대 때 위안부에서 만난 여인 끝애라고 불리는 이름이 끝애인데 군의관에 있을 때 온 위안부 여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자녀를 입양을 하는데 한국인 여자아이를 입양합니다. 써니라는 아이, 이렇게 두 번째 써니가 중요한 인물이고 세 번째 그의 삶을 나타내주는 그의 성격과 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요소를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은 나중에 이웃 여자로서 사랑에 빠지는 메리 번스라는 여자입니다. 위안부에서 만난 그 끝애라는 여자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는 두 번째 인물인 써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이 입양한 써니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는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엇나가 버리고 맙니다. 써니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척하는 삶을 살 뻔한 구로하타를 여러 가지로 각성하게 하고 삶 속으로, 진짜 리얼한 삶 속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은 프랭클린 구로하타인데 일본인의 성 구로하타라는 자기를 맡아서 키워주었던 그 가정의 성을 따라서 구로하타를 하고 있고 이름은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적인 요소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의 딸이 한국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뗄려야 뗄 수 없이 한국이라는 그의 또 다른 뿌리와 연결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인 메리 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집 여자입니다. 말이 잘 통하고 괜찮은 멋진 여자였습니다. 구로하타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상태였는데 메리 번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함께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그 집을 팔고 내 집으로 이사를 오면 어떨까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메리 번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장면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메리 번스의 마음이 너무 와닿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하자 그녀는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평소에는 평온을 유지하는 그녀의 표정이 부서지며 활짝 열리는 느낌이더니 이윽고 기쁨에 가득 찬 경이감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설레고 기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어 구로하타의 태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간 나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지는 고요 속에서 나는 그 경이감이 곤두박질치며 해체되어 싸늘한 냉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마치 거실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 같았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말없이. 사실 나는 내 제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도 또 그 다음 며칠 동안에도. 그렇다고 그 제안을 되풀이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히 소멸해 가기를 바랐다. 물론 그 제안은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없이 내가 바랐던 거의 그런 방식으로. 메리 번스는 구로하타와 함께 생활할 것을 꿈꾸었을 텐데 그 말을 들었던 순간 정말 기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하타는 다시는 그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구나라고 뜨거워하면서 완전히 그 일에 대해서 메리 번스가 잊어주길 바라죠. 이 사건이 잊혀지길 바라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긍정도 부정도 없이 감정과 관계에서 회피한 채로 삶을 그냥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척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신념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에 연연해서 꼭 죽은 생물이 물 위에 둥둥 떠내려 흘러가는 듯이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로하타는 한국 태생의 일본인으로 자란 미국인입니다. 소설의 후반부에는 이런 서술이 나옵니다. 이따금씩 내가 정말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아래층 부엌에 앉아서 수영장가의 긴 의자에 앉아서 여기 침대 속에 이불을 덮고 앉아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잊는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잊는다. 산책과 수영과 차를 마시는 규칙적인 활동, 내 일상의 사소한 장식과 행위, 내가 내 삶의 상징적 깃발로 만들어 놓은 것, 왜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지,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흥미나 위로나 기쁨을 주는지 잊는다. 한밤중에 일어나 옷을 입고 타운까지 걸어가기도 한다. 나를 닮은 사람이 주었던 눈길, 그 사람의 성격, 행동의 종류들을 짐작해 보려는 것이다. 어떤 것들 또는 어떤 범주의 일들이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를 규정하는지에 대해. 그러나 나는 평소의 것들을 잊었다. 그의 친구는 누구인지, 그가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심지어 그에게 박약하고 연약한 가족적 유대가 있다는 것도 잊었다. 미미하게나마 그의 마음에서 옛 기억의 자취를 되살려주는 것은 그것뿐임에도. 그는 밤에 타운 중심가를 걷는다. 너무 어두워서 그의 옛 가게에 가도 진열장에는 모습이 비치지도 않는다. 순찰차가 그를 세운다. 뭐 하느냐고 묻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로 걷는 게 아니야. 나는 진짜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는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한다. 순찰차가 천천히 뒤를 따른다. 그의 길을 밝혀준다. 나로 시작한 서술은 그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뒷면에 참혹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써있다는 그 말 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에서 충격을 받아 집필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죠. 위안부라는 그 소재는 척하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건이 이야기에서 꽤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위안부를 다루는 위안부가 주제가 되어서 그 위안부 그 사실을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도
위안부라는 소재를 통해서 위안부 같은 사실은 절대 사실이 아닌 척하는 그런 척하는 일본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일본인으로 산 사람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이면서 민족적 아픔을 자각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척하는 삶을 살고 있는 구루하타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주인공이 결국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제3국의 나라 사람이라도 이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인륜적 도리를 외면하는 척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화두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거창하게 확대 해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나의 역할 또는 그것까지도 거창하다면 나 자신에 대한 책임과 신념대로 살아가야 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내면의 목소리가 아닌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의 이목에 신경 써서 사느라 어느 날 구루하타처럼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삶을 살면 안 되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척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살고 있나요?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